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선물에서 원자재를 연구하는 옥지회라고 합니다. 오늘은 운선물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은 종종 금과 동일한 시장 조건에 반응하지만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해서 금의 베타 버전으로 불리며 인플레이션과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투자됩니다. 최근의 가격 등락 동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가 붙을 수 있는 상품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는 일반적으로 은에 부정적이며 낮은 금리는 반대로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최근 디스인플레이션과 은행 위기가 시작되자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중단했는데요. 그에 따라 은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학적 불안 역시 상승 원인입니다. 북한,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긴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주요 상승 동인이며 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이 은 가격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은 기근속이기는 하지만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여 제조업의 경기에 따라 가격 등락이 매우 큰 편입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특징 때문에 한때 악마의 금속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은은 일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잘 나가는 자산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은 가격 상승 원인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3월에 있었던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유가 및 가스 가격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2022년 3월 은 가격은 26.8달러를 기록했으나 그 후로 점차 하락해 2022년 9월 초 6년 내 최저치인 1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말부터 1월까지 연준 긴축 완화 가능성에 달러와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말 들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75bp에서 50bp로 둔화시키는 등 긴축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는 인식 덕분에 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며 2월에는 조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심리 확산입니다. 3월 10일 실리콘밸리 사태가 벌어지자 은행 뱅크런 이슈로 은 가격은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은행권 불안은 점차 진정되었지만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함께 낮아지며 은 가격 랠리는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요인에는 미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침체 우려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짜 마무리 단계라는 기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PMI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용 지표들은 연이어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위기로 강세장에 진입한 은 가격은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자 25달러를 상회했으며 지금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역사적 고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 경제지표 둔화가 지속되어 경기 침체에 대한 프라이싱이 강화된다면 한동안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의 공통점은 달러 약세와 경기 침체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될 때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은의 특징은 가격이 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에도 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이는 최종 용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금과 은은 모두 기금속으로 분류되지만 금은 산업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금속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반대로 은은 보석보다는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2022년에는 약 19%의 은만이 보석류 제작에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은 가격의 일일 변동은 금 가격을 추종하지만 장기적 가격 상승률은 금에 비해 크거나 작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금 대비 은의 상대 가격은 제조업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강력한 경기 확장기에 상승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기간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은 강세장에서 금 가격을 능가하는 편이며 불황기의 은 가치는 가공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아 금보다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기금속 랠리를 살펴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3월 8일부터 가장 최근인 4월 11일까지 금이 10% 상승했다면 은은 25% 상승해 2.5배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은이 기금속으로서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하면서도 우리와 같이 산업용 수요도 있어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은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금은비란 간단히 말해 금값과 은값의 비율입니다. 즉, 금은비를 통해 금 한 개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은비가 중요한 이유는 은이 금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와 금과 은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금은비가 높을수록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금은비가 높아질 때 금 대신 은 매수를 고려하고 금은비가 낮아질 때 은 매도를 고려하면 됩니다. 현재 지구에 묻혀있는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16입니다. 즉, 금이 1톤 묻혀 있다면 은은 16톤 묻혀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의 매장 비율과는 별개로 금과 은의 가격 깊이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은비가 가장 낮았을 때는 1980년에 16.9였으며 가장 높았을 때는 2020년 3월에 125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 금은 비율은 96.8이었는데요. 이때 2년 최고치로 급등했지만 금세 떨어졌습니다. 현재 금은비는 70에서 80 범위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은비의 평균값은 50에서 60 정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은 가격 조작설은 미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은 시세 조작설은 1970년 헌트 가문 사건 때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이 계속되는 이유는 은값이 크게 상승할 시 개인 매수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증거금을 인상하는 등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은 투기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은 시장 참가자들은 40년 동안 연준과 재무부 그리고 JP모건을 포함한 대형 은행 그룹의 코맥스 선물 계약을 통한 가격 조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대형 은행들은 은 선물 시장에서 지나치게 큰 숏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펀더멘탈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은의 가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은 가격 통제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은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1970년대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석유 재벌이었던 윌리엄과 넬슨 헌트 형제는 해지 수단으로 은을 고르고 최소 10억 달러 상당이었던 은 3,500만 온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의 금태환 중단을 선언해 금값이 폭등한 상황을 틈타 은값도 뛸 것으로 믿고 은 선물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참고로 금태환 중단은 중앙은행이 금 부족을 공식 선언한 것이므로 금값은 폭등하게 됩니다. 헌트 형제는 1973년 온스당 1.95달러에 은을 매입하기 시작해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로 더 매입하면서 끊임없이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형제가 사들인 은의 양은 세계 재고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5천만 온스에 달했습니다. 본격적인 매입에 힘입어 1979년 여름 은 선물 가격은 현재까지 가장 높은 가격인 48.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증거금 수준을 연속적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기존 계약자의 추가적인 계약 확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 폴 볼커가 1979년 8월 취임 직후에 통화주의를 선언하자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로 금값과 은값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더 이상 도건할 수 없었던 헌트 형제는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았고 1980년 2월을 넘기며 은투기는 막대한 손해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형제의 투기로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헌트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세청은 형제들의 재산을 차압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진 형제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헐값에 팔아 손해배상하는 데 모두 탕진했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1980년 3월 27일 형제는 마진콜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금 가격은 11달러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버스키즈라고 불리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초 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레딧의 토론방 월스트리트 배츠에 미국 정부와 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추기 위해 대체 자산인 금과 은값을 누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은 가격이 온스당 25달러가 아니라 1000달러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은 ETF를 사들여 은 시세를 억누르는 대형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자는 내용은 개미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은 가격을 누르는 세력을 혼내주자는 의미인 실버스키즈라는 해시태그는 트위터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버스키즈란 은을 의미하는 실버와 숏스키즈의 합성어인데요. 숏스키즈는 가격이 오를 때 숏 포지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커버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숏스키즈가 일어나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버스키즈에 동조한 개미 투자자들은 은시장으로 몰려가 거대한 매수세를 형성하며 가격 폭등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은값은 4월간 15% 이상 올랐으며 2월 1일 은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9.3% 급등한 29.41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실버스키즈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레딧 내에서 은은 게임스탑 같은 소형주처럼 쇼트스키즈를 일으키기 어려워 금융기관과 전쟁을 벌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표적 ETF인 iShares Silver Trust의 악의 세력으로 치부되는 주요 헤지펀드 인사들이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역시 ETF를 통한 집중적인 은 매수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CME 그룹은 곧바로 증거금 인상 카드를 꺼냈고 2월 2일부터 은선물 계약 증거금이 18% 오르자 은값은 곧바로 10% 하락하며 곤두박질쳐 은은 게임스탑만큼의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